반갑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 정리하고요. 이번 주 국내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이제 강약 보합선에 나스닥 다우 마감했는데, 일단 지난주 한 주 동안은 빅7이 다소 주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양새였죠.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이 주춤하다 보니까 전체 지수가 좀 박스에 갇혀 있는 그런 모양새였었고, 단지 이제 그 너쉘 2000 지수, 중소형 지수는 지난주에도 여전히 좀 강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두 달 동안 랠리가 이어지면서 여러 지표가 보조 지표가 가열권에 지금 진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연말과 연초에도 다소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난주에 정부에서 양도세 정책을 일단 변경했는데, 이 부분이 좀 다소 좀 아쉽습니다. 물론 뭐 지난 주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장이 가장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양도세 정책을 좀 주 초반에 좀 일찍 좀 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정책 변경했어도 전체적으로 시장, 특히 이제 종목군들한테는 좀 효과가 좀 미미했었다. 요게 좀 아쉬웠었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전차,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제약주가 시세를 좀 주도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예상대로 좀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코스닥 지수는 제약 바이오가 한 주간 좀 끌어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전주 같은 경우는 제일 강했습니다. 다우 나스닥 뭐 거의 3%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고, 지난주에는 오히려 이제 소폭 좀 한테 한번 눌러주는, 좀 쉬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뭐 중화권 증시라든지 뭐 유럽 같은 독일 같은 경우도 2주 연속 크게는 안 뺐습니다만은 약보합선을 일단 마감했고, 중화권 중국도 뭐 강보합선, 홍콩이 지금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데, 홍콩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바닥은 일단 찍었다 봅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4%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95% 상승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뭐 제약바이오가 일단 시세를 좀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달 동안 그 11월과 12월, 그 왼쪽 파란색이 11월 달이고요. 오른쪽 빨간색 막대가 12월 달, 지난주 금요일까지 기준했을 때 오른 폭입니다. 코스닥은 두 달 동안 거의 한 15% 정도 올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13%, 그리고 미국 나스닥은 지난달에 10.7%, 이번 달 같은 경우는 5.39%, 두 달 동안 16%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다우 같은 경우도 11월 달은 8.7%, 이번 달은 23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4% 올라가지고 13% 가까이 올랐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달에 가장 많이 뺐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1월까지는 10월 달에 하락했던 만큼만 올라왔었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10월 달은 그게 많이 안 뺐고, 뭐 일본도 11월 달은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10월 대비해 가지고 뭐 2.5배에서 3배 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주요 국가 같은 경우는 단기 내일에 따른 그 이번 달은 11월 대비해서 오름폭이 좀 미미합니다만은 10월 대비해서는 많이 오른 겁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10월 대비해서 11월, 12월 따지면 나스닥 다우가 뭐 3배, 4배 가까이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주까지는 좀 매물 소화를 거치는 단기 랠리에 따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마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 지표가 말씀드린 대로 요건 제가 지난주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시 빅스 지수가 주중에 그 지난 여름에 저점을 이탈했다가 주 후반에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주 후반에 다소 조금 주춤했던 원인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일선을 넘는 종목 비율 같은 경우도 지금 감매수권이죠. 올해 들어서 지금 세 번째 고점을 만드는 그런 모양새인데, 전 개인적으로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눌림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동 평균선 보시면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말 정도 가게 되면 50일선이 200일선을 골든시키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골든시킬 때는 한번 눌림을 주거든요. 그리고 두 달 동안 저점에서 쉼없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눌렀다가 다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보조 지표가 대부분이 지금 가열권을 보여주고 있다. 그로 인해서 예, 월말과 이번 주하고 아마 다음 주까지 조금 차익 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공포와 탐욕 지수도 지난주 주중까지는 80까지 올랐었거든요. 예, 주 후반에 주춤하면서 77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극심한 탐욕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도 만약 미국이 조금 더 눌러준다 그러면 한 템포 눌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너무 급하게 좀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주에 조금 종목별 희비가 좀 많이 엇갈렸는데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도 삼성전자가 3.5% 급등이 나온 반면에 한 주 동안 하이닉스는 강보합이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못 움직이죠. 지금 2차 전지도 그런 모습인데 어, 연말에 이제 뭐 유동성이 좀 부족한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대차가 3.2% 올랐고요. 주간 기준 했을 때 기아차가 무려 한 7% 급등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지금 기록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차, 삼성전자, 현대차, 네, 기아 요 세 종목이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고 셀트리온도 내년 1월 달에 합병 상장을 앞두고 한 주간 거의 한 10%, 9%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뿐만이 아니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제약주가 좀 강세였거든요. 그래서 제약주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3주 전부터 미리 저점에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리 인하 그 수혜주이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도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다소 이제 좀 엇갈리죠. 아까 이제 뭐 거래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랬습니다만은 자금이 좀 딸리다 보니까 지난주는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주간 기준 했을 때 한 7% 넘게 하락이 나왔고, 반면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주간 기준 했을 때 3%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누르면 에코프로가 올라가고, 그죠? 에코프로 BM이 올라가게 되면 에코프로가 누르고 뭐 이런 모양새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거래소 이전 상장 재료를 앞두고 주간 기준 했을 때 20% 넘게 급등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제약 바이오가 강세였는데 알테오젠이 거의 30% 급등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반도체는 그 중립적인 위치였었고, 줄기세포, 뭐 차바이톡이라든지 그리고 낙폭 과대였던 GC셀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시장을 주도했다. 그래서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3년 동안 밀었던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초에도 새해에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제가 이것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지난달부터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S&P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달 가까이 V자로 거의 뭐 쉼없이 올라오면서 여름 그 7월달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도 나스닥은 이제 아무래도 그 S&P보다는 좀 가볍게 움직이다 보니까 7월, 8월달 여름의 고점까지 완벽하게 주말에도 일단 돌파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꺾이더라도 뭐 크게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을 지금 완전 벗겼기 때문에요. 이러한 그 훈풍을 타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가 좀 강세였기 때문에 뭐 새해에도 눌림 시에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3거래일 남았죠, 올해. 그래서 28일 날이 폐장일인데 오늘이 이제 배당 기준일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오늘까지 주식을 매수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매수하고 배당락 일인 내일 그 매도를 하셔도 배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배당락 지수 내일 정도는 배당락 지수가 아마 30에서 한 50포인트 정도 일단 뭐 하락 출발을 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28일 날이 일단 폐장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금융투자,
근데 외인들도 물론 이제 배당락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아마 좀 매도가 나올 겁니다. 오늘까지 다 매수하고 내일부터 기관하고 외인들, 특히 이제 금융투자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금융투자가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말 그 배당을 겨냥한 매수세가 한 6조 원이 넘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1월 첫째 주, 그러니까 1월 한 5일까지 금융투자의 매물이 계속 출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전체적으로 그 앞서 제가 이거 월간 기준 했을 때 글로벌 증시가 2달 연속 많이 올라왔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보조 지표가 이제 저항 구간이고 해가지고 올해는 1월 효과 작년보다는 미미할 수 있어요. 여기 그림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초에 고점을 만들고 12월 말까지 계속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1월 효과가 이제 나타났었는데 올해는 반대였죠. 예. 그 11월 초가 저점이고 지금 현재 이제 계속 2달 동안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미리 좀 올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1월 효과가 좀 미미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 수급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 뭐 기관 외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내일이 이제 배당락 일인데 배당락 일부터 보시면은 계속 매물이 나왔죠. 작년 같은 경우는 배당락 일이 28일이었거든요. 28일. 예. 그래서 그 배당락 기준일까지 금융투자에서 한 1조 한 5천억 가까이 매수했고 외인들은 이제 뭐 관망했었습니다만은 배당락 일부터 금융투자가 1월 5일까지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뭐 내일까지 금융투자가 한 6조 5천억 정도 매도한다 그러면 최소한 그 물량의 50%는 1월 첫째 주까지 나오거든요. 작년처럼.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미리 또 올해는 11월, 그다음에 12월 2달 올랐기 때문에 1월 달에는 1월 효과가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그 내년 연초까지 현금을 일부 좀 보유하시고, 예, 내년 1월 연초를 맞이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외인들도 이틀 동안 이제 매도하고 나서 이제 매수를 좀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큰 금액은 아니에요. 또 외국인들도 지난달 이번 달 또 많이 매수했었기 때문에 코스닥도 이제 같은 개념이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이제 뭐 11월 달에 초가 이제 고점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밀고 나서 1월 효과가 톡톡하게 나왔는데, 배당 배당 기준일까지 금융투자 외인들 매수하고,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배당 난 일부터 이제 기관하고 외인들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또 1월 5일까지 계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이미 2달 동안 지수가 올랐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보조 지표가 이제 가열권인 상태에서 연말 그러니까 배당락 일부터 다음 주 1월 첫째 주까지 기관하고 외인들 매물이 출회가 될 수 있으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현금 한 20, 30% 확보를 하고 나서 1월 신년 초 장세를 대비하자. 이런 관점입니다. 자, 정리 들어가면요. 자, 2달 연속 미국 시장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역력하다. 다우는 거의 13% 올랐고 나스닥은 16% 올랐습니다. 아울러서 여타 보조지표 가열권에 진입해 있고 특히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 지금 극심한 탐욕 구간이고 빅스라든지 그 다음에 200일선을 넘는 종목 비율 차트도 연중 세 번째 고점이다. 이 부분도 생각하시고요. 배당락이라고 이제 배당일을 앞두고 국내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약간 변동성이 심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수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인하고 이제 금융투자가 매도 물량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보통 연말과 이제 연초에는 소형주가 좀 강세였어요. 특히 연초에는 코스닥 특히 이제 소형주가 좀 강세였기 때문에 우선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좀 중대형주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소형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소형주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인하고 이제 금융투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1월 첫째 주 1월 5일까지는 매물 출회가 예상되어서 종목별 타이밍 비중 조절하시고요. 물론 이제 그 배당을 받으실 분들은 그대로 이제 오늘까지 매수하시고 넘겨버리시면 됩니다. 중간에 좀 조정 예상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미 이제 주수가 좀 올랐기 때문에 2달 동안
1월 시장을 대비해 가지고 일부는 조금 현금을 확보하고 1월 시장을 좀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울러서 미국의 바이오테크가 상당히 강세죠. 그래서 국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좀 계속 밀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또 이제 수혜주기도 하고 쉽게 좀 꺾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래서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못 올랐던 종목 또는 12월 달에 주도했던 종목군 중에서 눌림시에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 관심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도 에코프로비에 뭐 포스코피처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가지 마시고 뭐 오늘자 이게 다시 눌림 준다 그러면 보시는 분들은 저점 매수 동참 가능하고요. 뭐 제약바이오 계속 말씀드립니다. 한 달 동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예, 자율주행하는 제품들도 내년 그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LA에서 세스 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2024. 그래서 그 관련 또 메인 또 테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연말과 연초 같은 경우는 대형주보다도 변동성이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가 조금 낮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단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장 마감하고 나서 3시 4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